이번 시간은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로 유명한 그레이엄 행콕의 신의 지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안데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고대 전설에는 키가 크고 턱수염을 길렀으며 피부색이 하얗고 외투를 입은 불가사의한 인물이 반드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는 제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했는데 동일한 특징을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서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라코차, 즉 바다를 건너온 선지자로서 과학과 마술에 능통한 자로서 무서운 병기를 다루며 혼란의 시대에 나타나서 세계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페루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지구의 대변동이 있고 난 후에 암흑시대에 비라코차라고 불리는 수수께끼로 가득한 턱수염을 기른 이방인이 바다를 건너 찾아와 문명을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얼마간의 차이는 있지만 안데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구가 홍수로 물에 잠기고 태양이 사라져서 암흑으로 변한 무서운 시대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사회는 혼란의 연못으로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고 있었죠. 그때입니다. 위험이 있는 큰 몸집을 가진 백인이 갑자기 남쪽에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언덕을 계곡으로 만들었고 또 계곡을 언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는 돌에서 물이 솟아나오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을 기록한 스페인 사람인 연대기 편찬자에 의하면 이 이야기들은 그가 안데스 산속을 여행할 때에 인디오들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합니다. 인디오들은 아버지에게서 들었다고 하고 그들의 아버지들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노래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이니까 고대에는 이렇게 노래로 역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자는 좁은 땅 사이를 지나 북쪽으로 향했는데 도중에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했고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고 자비와 사랑이 담긴 말을 전했으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과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도록 설득했다고 합니다. 문명만 발달시켜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전해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생활 법문도 하고. 칼릴 지브란의 유명한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 남자도 그 예언자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책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대의 전설에 내려오는 비라코차, 어디에선가는 케찰코아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무튼 불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전설을 읽고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썼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남자는 과학자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술을 가진 건축가였고 조각가이자 기술자이기도 했답니다. 협곡의 험준한 장소에 대지와 밭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탱해주는 벽을 만들었고 관계수로도 만들었으며 각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라코차는 또한 교사이자 치료사로서 곤란한 사람들을 도왔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고 맹인의 눈을 개안시켰다라는 기록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씨 착하고 문명을 전파한 초인에게는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몇 번 있었던 듯한데 그럴 때에 그는 불을 뿜는 천국의 병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병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계인이 아닌가, 외계의 어느 행성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을 낳게 되는 것이죠. 교훈을 주고 훌륭한 기적을 행하는 그가 카나스 지방에 나타났을 때의 일이다. 카차라는 전락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반항하며 돌을 던지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손을 하늘로 향했다. 마치 하늘에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 순간 인디오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불 속에 갇히게 되었다. 두려움을 느낀 인디오들은 그때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 다가가 용서를 빌었다. 그는 명령을 내려 불을 정지시켰는데 불에 탄 돌은 코르코처럼 변해서 큰 돌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졌다. 그곳에서 떠난 그는 해안으로 가서 외투를 입은 채 바닷속으로 들어간 뒤로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인디오들은 그 사람을 비라코차, 즉 바다의 거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기록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버뮤다 삼각지역, 대서양에 있다는 그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역에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곳을 지나던 배와 비행기들이 갑자기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풀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내용이 바로 버뮤다 삼각지역의 신비입니다.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버뮤다 삼각지역의 그 미스테리를 보고 또 이제 생각나는 것이 최근에 유명해진 지저 문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저 문명, 지구 공동설, 지구의 내부가 텅 비었다는 지구 공동설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아갈타 문명, 아갈타 제국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저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뮤다 삼각지역에서 사라진 배와 비행기들은 바로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 지저 문명 세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5차원 문명 세계라고 합니다. 지구보다 훨씬 과학에 발달하고 수승한 영혼들이 사는 곳이 바로 지저 문명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눈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믿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서구 영성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간혹 등장합니다. 그곳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강연도 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피라코차의 생김새에 관해서는 모든 전설이 일치한다. 16세기 스페인 사람인 연대김 편찬자 후안 데 베탄소스는 그에 져서 잉카족 전승대전에 피라코차는 턱수염을 기른 키가 큰 남자로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하얀 외투에 허리띠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많은 인디오들로부터 수집한 기록에도 동일한 사람을 연상시키는 기록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턱수염을 기른 키가 큰 남자로 긴 외투를 입고 있었다. 장년기를 지난 나이에 머리카락은 회색이고 몸집은 말랐다. 그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녔고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내 아들들이여 내 딸들이여 라고 불렀다. 그가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병자의 손만 잡아도 병이 나았고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었는데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보다도 언어 구사력이 뛰어났다. 사람들은 그를 투누파, 타르파카, 비라코차 등으로 불렀다. 어느 전설에 따르면 비라코차는 위험이 느껴지고 몸집이 큰 백인이었는데 존경받으며 숭배되었다라고 한다. 다른 전설은 그는 위험있게 생긴 백인으로 눈은 파랗고 덕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모자는 쓰지 않고 무릎까지 오는 쿠스마라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전한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이 사람의 만년을 묘사한 듯이 보이는데 국가의 문제에 관해서 현명한 조언을 하고 턱수염을 기른 늙은 사람으로 머리카락은 길고 무릎까지 오는 튜닉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지구 문명에 나타나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같은 그런 법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런 역할도 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설이 전하는 비라코차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교사였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생활했고 야만인처럼 벌거벗고 다녔으며 집도 없이 동굴에서 살다가 식량이 필요할 때는 동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까지 찾아다녔다고 한다. 비라코차는 이것들 모두를 변화시켜 후에 사람들이 향수를 품고 있는 잃어버린 황금 시대를 구축했다고 한다. 또한 모든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비라코차가 문명화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힘을 사용하지 않고 주의 깊게 지시했으며 모범을 보여 문화적, 생산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페루의 의학, 야금학, 농업학, 가축학, 문장학, 공학과 건축학의 세련된 원리 등 다채로운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대환란이 와서 화산과 지진으로 다 폭발하고 뒤집어지고 땅으로 가라앉고 솟아오르고 이런 엄청난 혼란이 왔을 때 특히 대홍수가 온 후에 완전히 지구인들은 그러니까 원시인 수준으로 이제 뚝 떨어진 것이죠. 그때 이 지구인들을 교화시키고 다시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초인이 등장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쿠스코에 있는 잉카의 석조 건물의 높은 질적 수준에 감명받았다. 그러나 오래된 유적을 조사하는 동안 잉카의 석조 건물이라고 전해지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반드시 잉카인이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잉카인은 돌 세공에 뛰어났고 쿠스코의 많은 유적은 틀림없이 잉카인이 세운 것들이다. 그러나 잉카인이 세웠다고 인정되는 몇 개의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보다 이전의 문명에 의해서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증거를 놓고 보면 잉카인은 그 건축물들을 보수한 사람이지 건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생각은 잉카 제국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도로 발달한 도로망에도 적용된다. 두 개의 간선도로가 평행하게 남북으로 뻗어 있는데 하나는 해안을 따라 뻗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데스 산 쪽으로 뻗어 있다. 전체 길이 24,000km에 이르는 잉카 제국의 도로망은 스페인인에게 정복되기 전에 잉카 제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나는 잉카인이 그 도로 전체를 완성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잉카인들이 도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잉카인의 역할은 이미 존재하는 도로망의 보수와 보존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 경이로운 도로가 어느 정도로 오래되었고 누가 건설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잉카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의문은 더욱 심화된다. 전설은 도로망은 물론이고 세련된 건축물도 잉카 시대에 이미 고대의 유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태고의 머리카락이 젓갈색인 백인이 만들었다고 전해지고도 있다. 어떤 전설에서는 비라코차에게 두 종류의 사자가 있었다고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병사들인 우아민카와 빛나는 사람들인 야오와의 판타가 그들이다. 그들의 이른 주인이 전하는 말을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는 비라쿠차라는 지배자가 몇 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호수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 등의 말이 나온다. 어쩌면 이 비라쿠차라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라쿠차와 그를 수행했던 이제 몇 분의 이제 그런 초인들이 있었겠죠. 그 밖에도 다른 곳에서 출현한 초인들이 등장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의 주기가 12,000년에 한 번쯤 일어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에 직면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죠. 아무튼 고대 문명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완전히 빠지게 되더라고요. 와, 이런 역사가 존재했나? 우리의 근원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또 다른 얘기로는 수많은 행성에서 그런 초인적인 존재들이 왔었다. 그런 말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돌고래도 해당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했던 행성에서는 그들이 인류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동물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일리언은 또 에일리언이 거주하고 있는 행성에서는 인류인 거예요. 모습이 흉측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들이 볼 때는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 사는 인종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고대의 한민족의 고대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신화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책인 부도지에도 보면 이런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황궁씨라고 비슷한 일을 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온 선지자, 바다를 건너간 선지자라고도 불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런 초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몸이 그만큼 가벼우니까 기체화된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란의 시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구가 환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환란이 심해질 거라는 말이 있어요. 2037년쯤까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럴 때 이런 환란의 시대일 때 이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대도 되지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